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참 특이한 장세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한 40년 상장되고 나서 버블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특이 장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펀더멘탈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수급이 그냥 들어오면 주가가 갑니다. 너무나도 특이하죠. 이런 장세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득이 될 거냐? 아직은 득이 됩니다. 언제 위기가 될 건지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많이 반성하셔야 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러죠. Don't worry, be happy. 아직 걱정하실 때 아니다. 행복해지실 거다. 왜? 지금도요. 수많은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내가 자금이 많은데 지금 뭐 자영업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언택트실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게 무엇일까? 퀘스천에서 딱 답을 내린 게 뭐예요? 아, 인터넷을 통해 매매가 되는 혹은 전화를 통해 매매가 되는 주식이구나. 수많은 자금들이 지금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장세를 우리는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많이 우려가 사실 한편으로는 됩니다.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시행이 돼버리면 폭락입니다. 예, 공매도가 시작된 폭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매도가 아마 올해까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상품도 두 개 상품이 있었어요. 위로 갈 때 먹는 상품, 아래로 갈 때 먹는 상품. 근데 이제 뭐예요? 아래로 갈 때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갈 때밖에 수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몰리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과연 긍정적일 것이냐? 긍정적이죠. 근데 대응을 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신풍제약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일제약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왜? 지금은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저가 코스피 종목 중에도 지금 저거는 광풍이다가 느끼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올 것들은 이런 광풍 속에서도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을 제가 가지고 또 왔습니다. 요즘에 오늘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또 비가 왔습니다. 무슨 하늘에 구멍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막 우르르 막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피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서울 KG 타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다행히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지만 좀 더 잘 준비할 걸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분명히 비가 왔다라고 했는데 여유로운 시간을 두면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던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내가 여유롭게 지금 저 높은 자리여도 아직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가도 되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큰일 날 것을 예비하는 방법. 저는 그래도 다행히 도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행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기를 갖고 오면서 전 비기라고 해요. 그 비기를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를 위한 비기를 갖고 오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비기를 갖고 오느냐 고민을 많이 하죠. 오히려 강의를 위한 비기를 갖고 오면 현혹되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고심이 크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기를 갖고 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디펜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좀 고민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백을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필요한 기법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잘 가는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부담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주인데 편안한 급등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주봉의 비밀. 자, 주봉 아시죠? 일봉, 주봉, 월봉 할 때 주. 5일 동안에 형성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비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봉, 주봉, 삼본봉에 대한 용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봉에서는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장대양봉을 봐야 됩니다. 좀 이따 장대양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고심이 많았던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동물 시간이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두 학생을 가르칩니다. 두 학생을 가르치면은 한 학생은 정말 공부 시간 많이 했대요. 뭐 10시간, 12시간 했고 한 학생은 3시간 했대요. 근데 시험 성적을 보면 이 친구는 한 95점 맞아오고 이 친구는 80점 맞아오고 그렇다고 둘 다 뭐 머리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머리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딱 이게 과외를 하면서 딱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명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용어도 다시 나오면 또 몰라요. 백날 그 예전에 깜지라는 제도가 있었죠. 막 열심히 썼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는 결국은 수익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순간적인 그런 타이밍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준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봉에서 저는 장대양봉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장대양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황주명 검색하시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봉의 장대양봉이라는 단어, 장대양봉 무엇이냐? 775입니다. 775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775, 7%의 장대양봉. 자, 즉 장대양봉이라는 것은 몸통이 7% 이상이며 거래대금이 70억 이상이며 신용 비율이 5% 이하인 종목을 장대양봉으로 부른다. 저는 이런 거를 계속 강조드려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14년 차, 15년 차 들어가는데 그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거 15년 차. 근데 이 장대양봉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을 때는 쇼맨십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준 없이 매매하다 보니까 늘 불안했는데 이런 게 정리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주봉은 240주 기준 저가 자리를 포착하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40주. 전 이거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240주. 자, 이 주봉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고점이에요. 내가 들어갈까라는 물음이 있는데 주봉을 열어보니 당연히 주봉에서는 240주면 52주가 지금 우리가 52주 신고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1년을 의미해요. 그럼 약 240주면은 5년 정도 되거든요. 5년 정도에서 위치가 어디냐가 딱 한눈에 펼쳐집니다. 일봉을 5년 차트로 보면 너무나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딱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여유롭죠. 자, 3분봉. 3분봉은 대량 매수세 확인 및 지지를 확인합니다. 대량 매수세 확인 및 지지. 대량 매수세. 한꺼번에 확 사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어요. 3분봉 강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강의를 통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일봉의 장대양봉 발생 후 항상 주식은 눌림에서 공략한다. 이런 네 가지 원칙, 장대양봉, 240주 자리 목표, 그 다음에 눌림 공략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가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요걸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장대양봉 거래대금 70억 이상. 왜 굳이 70억입니까? 정말 질문 많으세요.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오케이 7%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예, 4분의 1이니까 7% 정도 되겠네. 30%에 4분의 1이면 7.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면 그래요. 오케이 상승했다. 좀 장대양봉이다 하겠는데 왜 거래대금 70억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럼 70억입니까?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1개월 동안 100% 이상 간 종목들이 어디서 시작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값을 보이느냐.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스토리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주식 분석이 하나 더 생겼어요. 스토리 분석. 이 분석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뉴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트렌드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딱 아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 딱 주식을 잘 하시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 분석이다. 그 스토리 분석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봉은 1분봉의 거짓 패턴 이용이 많아서 우리 3분봉을 본다. 그 70억 이상 그거에 한 달 동안 급등한 패턴들을 보니까 요 정도 구간이 나오더라. 주봉은 월봉과 연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봉을 통해 보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눌림 공략은 하루 쉬어가기 패턴이 많다. 자, 주식은 한번 상승하면 팡팡팡 가는 경우도 있지만 팡, 싹, 팡이에요. 그죠? 살짝 내려갔다 팡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더라 해서 이런 어떤 키워드들에 대한 정리를 또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장대양봉이 생기는데 주봉 바닥으로 확인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노직을 갖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강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이런 부분들은요. 항상 제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면은 이제 사실 그 어떻게 이렇게 접속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캠트러스라는 종목을 딱 제가 보는데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을 딱 보는데 이게 지금 이 뭐예요? 이거 이 분홍 색깔은 70억, 이 파란색은 7%, 77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을 빵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뭐예요? 거래대금 70억에 7% 양봉이 터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70억에 7%까지 패턴이 나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여기서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주가가 77로 딱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 흘러내리죠. 그죠? 흘러내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고 신고가 자리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자리.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매매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7%를 뚫을 때, 자, 이전의 고점을 장악하는 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장악봉 이후에. 에너지 이후에 힘이 발생했고요. 힘이 발생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힘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이 매집 자리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캠트러스가 2차전지 수혜 기대감이라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황 대표님은 고점 매매하시네요. 저점 매매만 주로 하신다더니 그러면 급등주 매매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딱 이걸 딱 하면은 주봉 시크릿이 나오게 되는데, 주봉을 열어보니까 캠트러스가, 자, 이게 240주예요. 캠트러스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봉에서 이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주봉 고점과 격차가 있죠. 4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이죠. 그렇구나. 네. 주봉을 보면 바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구나. 아하. 패턴과 매매에 대한 원칙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자, 캠트러스가 그렇고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슈를 떠나서, 자,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면 엄청 높아요. 자, 근데 지금 착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70억 이상이 발생하다가 지금 이런 파란색 화살표 7% 이런 게 발생. 이런 거 잘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직들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7%짜리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이 뭐야 분홍 색깔 차트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매 원칙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런 차트가 있느냐 없느냐. 왜? 제가 그래요. 몰라도 다 돼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일반인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와서 혹은 내가 가정생활도 있을 뿐더러 내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생활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맥시멈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전문가가 저 같은 사람 빼고는 2시간 나와요. 2시간 안에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2시간 안에 주식의 매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다 해결도 못하고 맨날 분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2시간 안에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할 것인가? 저는요, 현실적인 매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기업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윤 목적, 추구, 이윤 추구. 주식을 하는 이유 뭐예요? 수익 추구예요. 그죠? 내가 주주가 돼서 뭐 하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그널 한번 나왔고요. 또 여기서 시그널 나왔죠. 자, 전고 돌파를 좀 더 보는데 여기 시그널에서 좀 눌렸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 테크닉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딱 체크를 해드렸는데 한 번만 눌릴 줄 알았는데, 그죠? 한 번만 누르셨는데 2번이 눌리는 거예요. 황당. 근데 그 2번째 눌리고 재차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재파동이에요. 그게 왜 나왔느냐? 7%의 거래대금 70억의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누적들이 1, 2, 3 맞으니까 당연히 주식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매매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주봉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종목을 왜 황 대표님은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딱 누르면 바닥이잖아요. 그죠? 아니,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는 65,000원 하던 게 15,000원이었고 최근에 시장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바닥인 건데 내가 보니까 이 좁은 시야로 보니까 일봉상에서 고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보게 되는 거죠. 주식은 알면 할수록 재밌지 않습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특히 주식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봉으로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조그마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강력한 어떤 여러분들의 로직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주식 재밌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하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KG타워입니다. KG타워 20층 카페테리아. KG타워 오는 방법은요. 서울역에서 오셔도 되고요. 서대문역에서 오셔도 돼요.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역에 기차를 타고 오셔서 걸어오시면 되고 좀 수도권이나 서울 근방에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역에 오셔서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도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함께 하반기 정말 공매도가 어떻게 될 거며 이 시장에서 정말 어떤 종목이 아직도 끊임없이 유동성 장세에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저랑 황주명, 오현진, 그다음에 최상훈 이렇게 셋 전문가들이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과 최상훈 소장님이 함께 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또 많은 내용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프라인 하게 되면은 항상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 시장에서 과연 주목해봐야 될 섹터, 제가 스토리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자신 있는 스토리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자, 한미사이언스 보시게 되면 1조 원 기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제가 3일 제약 말씀드렸을 텐데 3일 제약도 오늘 급등했었죠. 주식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처럼 주시장 재밌는 장 없잖아요. 그죠? 조금 덜 가면 어때요? 나중에 많이 가면 되지. 원칙만 딱딱딱 잡히면 지금 뭐예요? 공매도 없는 시장에서는 원칙만 지키면 가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를 딱 보니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갑자기 나 주인공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몇 프로? 7%, 70%.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 주인공이에요 하면서 또 한 번 외쳐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싹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딱 저는 요 포인트에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점상까지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합니까? 한미사이언스건 한미약품이건 일봉상으로 보니 너무 높습니다. 이제 또 이제 난리 났죠, 그죠? 아, 황 대표는 단타 종목은 위험하게 하는구나. 황 대표 단타 종목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딱 뒤를 열어보니까 주봉을 보니 어떻습니까? 240주 중에 이 한미사이언스 14만 원에서 18,000원 10분의 1 토막 났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시 에너지를 머금고 끌어올라갔다는 얘기죠. 아하, 재밌죠. 이래서 주식하는구나. 이래서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봉에서 부담 없으니까 왜? 시장은요. 수많은 변수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을 개인들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뭔가 전쟁 이야기 나오면 이거 뚜루루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고점에서 샀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샀으니까 좀 문제 생기면 내려오면 어떤 생각 들겠죠? 당연히 시장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면 주식시장은 영원하니까 자본주의의 꽃이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로직을 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죠. 주식시장 언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크루드오일도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크루드오일이 안 올라온대요. 아니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 50년 이후의 석유는 초등학교 정정합니다. 50년 이후의 석유는 말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석유가 뭐 시추한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석유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자고요. 주식은 결국은 기업이 형성되는 거죠. 기업이 모여서 주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가치 평가할 때 어떤 가치 평가를 하냐면 가장 고질적인, 가장 고전적인 게 EPS와 BPS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즉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가치 청산에 대한 얘기,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시장이 잘 간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 월급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때문에 300만 원 받잖아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물건이 예전에 새우깡이 새우깡이 얼마였죠? 하여튼 새콤달콤 100원, 200원 했는데 지금 그런 게 300원, 500원 하잖아요. 과자들 새우깡이 3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더 밑에서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1,000원 하잖아요. 자, 3배가 올라갔어요. 과자가. 자, 그러면 제가 과자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3배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물건 파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이만큼 파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요.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안 짚어줘요. 자, 당연히 월급 올라가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전에 땅값은 내가 강남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0배 갔으니까 그 10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거라고요. 자, 그럼 주시장이 하락할 때만 전 세계 시장이 언제 하락하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왜 강의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자, 인플레이션일 때는 주식은 계속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할 때는. 그러면 주식은 인플레이션일 때는 계속 하면 돼요. 물리면요. 제가 4월 달에, 올해 2월이거든요. 2월 달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안 끝났잖아요. 물가 상승이 안 끝났잖아요. 자, 내가 주식시장에서 나와야겠다. 이 시장에서 정말 해먹을 게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기 수익할 수 없다는 건 디플레이션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위기감을 조성해서 싸게 사는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자,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주식이 정말로 폭락해서 평생 동안 못할 때는 디플레이션 빼놓고는 하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한다. 그럼 당연히 월급이 하락할 거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거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액이 하락할 거고 매출액이 하락하면 영업이익도 하락할 거며 그러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기준을 딱 잡으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디플레이션이 안 왔잖아.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로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종목을 바닥에서만 잘 잡고 내용만 좋으면 갑니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자, 주식이 재미없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는 디플레이션일 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율촌아, 요즘에 와 대한민국의 라면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라면이 열풍이라고 해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너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 라면 광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회장님 따님 분이 나오셔서 또 라면 광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열풍인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상식량으로 대한민국 라면을 최고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라멘, 일본은 굉장히 면이 많이 발달된 나라죠. 거기서도 대한민국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있지는 않은데 라면 국물 냄새를 딱 보면 엄청나죠. 그럼 그 라면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라면을 선택할 때 뭘 봅니까? 포장지. 딱 뭐 신라면 보면 빨간색 그죠? 예, 오뚜기 라면 보면 노란색 뭐 이런 어떤 컨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촌화학은 뭐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이 국내 배터리업체 파우치 필름 국산화 관련해서도 두각을 봤지만 필름형이니까 율촌화학이 농심 그 라면 봉지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라면 요즘 잘 나간다면서요. 그런 와중에 자 주가가 뻥 튀면서 그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이제 준비가 잘 된 상황이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2, 3, 4일 안 가요. 불안하죠. 아 이것도 내가 고점에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율촌화학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 거기다가 뭐 배터리 업체 파우치 필름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밀, 시크릿.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정배열인 종목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하나 뭐야? 정배열. 발을 정. 즉 5위평, 12평, 20평, 60평, 120평이 다 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추세 상승이 빠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전제 아래서 율촌화학이 딱 보니까 차트가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자, 고점이 25,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4,000원. 오케이, 50% 정도 하락돼 있구나. 12,500원 한 40% 정도 하락돼 있구나. 오케이, 이 종목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약에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런 데 하면 돌아올 거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간 종목이죠. 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겠습니까? 저 이런 거 예전에 안 봤어요. 예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주식에 대해서 거만했을 때는요. 고점주만 맨날 매매했어요. 사람이 근데 손절 잘할 것 같죠. 저는 이제 손절에 대해서는 특화돼 있죠.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이것만 15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트레이더들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 처음에 손절 잘 하시는데 한 종목 손절하고 두 종목 손절하고 세 종목 때 타협할걸요. 개인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타협한다니까요. 타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만 보면은 손절 내가 만약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쓰라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못했어. 근데 이거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데 샀으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게 답입니다.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그리고 이러한 로직들이나 이런 부분들 공지사항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제가 함께 할 테니까요. 힘 많이 내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삼지전자. 이건 아직 많이 안 갔는데 삼지전자가 이 부분부터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5G가 시장에서 대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5G가. 전기차도 대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간 종목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안 갔을까? 근데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불안하죠. 그럼 뭘 하셔야 돼요?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 바닥에서 횡보하는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 그걸 딱 보는데 5G 내용이고 크게 안 올랐고 이제 딱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매력 속에서 딱 위치를 보니까 너무 높은 거야. 일봉으로 보니까. 자, 중요한 거 있죠. 지금 제가 놓친 거 아닙니다. 자, 말씀을 안 드린 거죠. 70억에 7%다 수급이 받쳐주네. 최고입니다. 자, 70억에 7% 수급이 받쳐주면서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부담스러운지 안 부담스러운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일봉에서는 안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주봉을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거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여기 지금 2만 원대였는데 5천 원까지 빠지고 지금 만 원대 50% 조정을 받았어요. 주식은 50%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유롭죠. 이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개선되고 꾸준하게 성장세가 있다라고 하면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돈어리입니다. 돈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이 재밌다고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돼요. 저도요. 저는 자기 전에는 원래 웃긴 거 보고 잡니다.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 전까지 주식 고민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때만큼은 저는 웃긴 걸 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남아있고 스트레스가 있을까 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 잠시 드리면은 저는 이제 잠들기 한 10분 전이나 5분 전부터는 일부러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단촐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 새벽 4시 정도에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복잡한 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철두철미한 어떠한 자기 원칙을 지키는 구조가 필요해요. 예, 자기 관리.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잘했대요. 여태가 참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했대요. 근데 그 실수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칙을 딱 잡아놓으시면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 딱 잡아놓으시고 오히려 좀 스트레스 풀 거라세요. 스트레스 받는 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트레스 안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운동도 좀 하시고, 그죠? 편안하게, 여유롭게, 차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봉 바닥을 보셔라 라는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딱 봤는데 이제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투자라는 거죠. 너튜브 쪽과 함께. 자, 근데 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눌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음날 탁 튀어 올라오죠. 재밌죠.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딱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면 1번 고점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안하죠. 단 여기서 지금 제가 안 적혀 있는 게 뭐가 있다? 정배열이라는 게 안 적혀 있다. 정배열. 이동평균선의 배열이라는 부분이 안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정배열. 아시겠습니까? 원칙은 단순해야 하는구나. 원칙은 쉬워야 되는구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여유롭고 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에이티넘 인베스트 주봉을 볼게요. 자, 7,38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가 현재 2,200원, 3분의 1 정도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려고 그러죠. 과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고 거래량 없이 하라 그랬으니 지금 다시 수급이 붙으면 부담 없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밀린다고 했을 때 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더라. 너무나도 차이가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만한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잠시만 다시 정리드리고 여기만 갔다가 자, 7%의 70억 일봉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양봉 나오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 항상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 그다음에 그 자리를 확인하니 주봉 바닥이더라. 라는 내용까지 함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재밌으시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IA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토리. 예, 스토리. 저한테 이걸 딱 누군가 얘기해 주셨었는데 굉장히 팍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이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만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카카오라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였다라고 봐요. 카카오톡에 어떤 채팅을 한다? 문자를 썼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은
어떤 스토리상에서 정말 내가 저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자보다도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물을 사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은 물을 파는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스토리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피처폰을 쓰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지나갈 수 있겠지. 또 하나의 뭐 PDF 폰 같은 거겠지라고 했는데 그 폰이 시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그죠?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또 다른 스토리, 미래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왔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12월 달 초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었죠. 한학 제약바이오가 많이 가다 보니까 혹은 다른 부분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장과 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굉장히 뭔가 접속하기에 쉬워지는 로직이 생기는 거고요. 단점은요.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내용을 갖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암호 체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암호를 보완화해서 잘 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된다. 결국은 IoT가 되든 혹은 의료 어떠한 선진화국이 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로봇으로 이용을 하든 모든 것에 대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은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에 대한 로직은 어떤 것이 더 좋을 거냐, 우월할 거냐인데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양자난수 생선칩이라는 겁니다. 제가 스토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죠? 양자난수. 제가 이제 가끔 시장에서 제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자난수라는 건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수없이 많은 것들 A라는 것이 있으면 원래 보안이라는 것은 B, C, D, E, F 중에 어떠한 로직에 따라서 맞춰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전에 무슨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떠한 로직에 따라서 해가지고 다 걸리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안도 그런 로직이 됐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자난수 암호 생성 칩을 갤럭시 퀀텀이 삼성전자 쪽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더 진행이 되면 결국 SKT도 지금 양자난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걸 떠나서 나가서 SKT와 함께하고 있는 IA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연결될 거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로직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참 좋죠. 그 다음에 뭘 열어봐야 돼요? 주봉을 열어보는 겁니다. 항상 제가 주봉을 열어보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주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제 투자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주봉에서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자를 봅니다. 강한 수급이 주봉 동안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일봉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주봉의 시가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가 부분이 어딘가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나중에는 크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주봉의 대량 거래 터진 자리. 제가 오늘 주봉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죠. 주봉의 대량 거래 터진 자리를 보면서 주식에 대한 로직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리고 주봉의 대량 거래 터진 자리에 시가 부분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보느냐. 그 다음에 주봉의 대량 거래 터진 자리에 돌파하게 되면 또 대량 시세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스토리와 함께 주봉을 보면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체크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양자난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IN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양자보안이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제가 아까 잠시 바이오라는 얘기를 드렸었냐면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 기존 의약품들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해서 보완을 써야 되는 거라면 에어부산 요즘에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매각. 자, 에어부산도 매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걸 분리매각할지 통매각할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에어부산이랑 동시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너무 커요. 이걸 인수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리매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매출로 잡든지 아니면은 팔아서 따로 관리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데 그 중에 하나의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게 에어부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봉을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가 음봉으로 쳤다면 리스키할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주봉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응용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리고 나서 주봉이 내려오고 나서 주봉 힘을 줬던 자리가 7,000원 부분입니다. 자, 7,000원 부분. 그러니까 주봉이 얼마의 평균 단가로 힘을 줬느냐 쭉 연결해 보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에서 자, 주가가 내려와서 50% 부근 3,500원 부근부터는 이 심이 여기 샀던 누군가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 중에 50% 손실 구간입니다. 50에서 60% 손실 구간인데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내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 주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이 양의 값이어야 됩니다. 자, 양의 값으로 연결돼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윗꼬리가 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양의 값을 갖고 주식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죠.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어떤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면은 충분한 기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어디서 보인다고요? 주봉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주봉에서. 아, 이런 로직들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구나. 주봉 로직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제가 많이 워낙 강조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오전장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일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들어오시면 체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봉 매매법까지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를 통해서 시장을 볼 건데 유가, 골드, 금속 이 3대 요소를 제가 항상 체크를 좀 드리죠. 유가를 보게 되면 지금 42.5달러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라왔죠. 물론 그 월물이 가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되긴 했지만 42.5달러 기준으로 자, 여기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근데 과연 45달러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들어가죠. 42.5달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5달러 물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게 되냐? 50달러 넘긴 지금 어렵고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주식이 선행지표로 가면서 유가도 안정화되겠는데 이거는 실물경제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뭐 패턴이 잘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가 하시는 분들은 42.5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유가가 지금 여기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 종목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거죠. 42.5에서 45달러 정도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가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보는 게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할 수 있다. 유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해외 선물 쪽 포지션에서는 42.에서 45달러에서 저항 포지션도 좀 나옵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 착착 잡아주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올 때는 또 뭐에 콜 잡으셔야겠죠. 근데 전 콜 방향은 선호드리진 않습니다. 유가 쪽은. 그다음에 구리. 구리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구리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여기까지는 우상향 잡았다가 제가 구리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콜도 아니고 풋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융 경제 쪽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실물 경제 쪽이 정말 좋아졌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되거든요.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은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지수다로 간다면 구리가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구리가 못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해서 불안감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고 원칙에 대한 로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도 좀 맞춰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것을 하나 사실은 맞았습니다. 와, 이건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원래 둘 중에 하나는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지금 주식이 대박이 아닙니다. 금이 대박입니다. 금값 볼게요. 와, 금값이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금값은 원래 무슨 지표였냐면 경기 방어 지표에 속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일 때 달러와 금이 움직인다라고 들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표보다는요. 그럼 왜 금값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도 쉽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자, 금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결국은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실물 금을 매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지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는 존재한다예요. 근데 뭐예요? 위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예요. 저한테 요즘에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지금 저기 이제 고점에서 본질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눈에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끔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못 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시장을 너무나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수급은 무제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할 것에 대한 대안의 가치로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돈 많은 혹은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헤지를 같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의 가치를 찝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값이 왜 올라가냐 그러면 금도 지금 뭐 투자할 거 어떻게 해주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빅스라는 지수로 투자하자니 빅스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 위험 지수인데 이걸 투자하자니 지금 이거에는 지수 의존형이고 금은 실물을 사면 되는 경우도 있고 금을 거래소를 통해서 사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는 후행 지표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금 실물에 대한 가격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가 같이 된다는 거죠. 왜? 풋이라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격언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양방향 포지션을 모두 다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항상 그 고심을 정말 많이 해요. 다르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고민을 할 때 가장 원초적인 고민을 합니다. 늘 너무나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장 기본에서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했던 것들 잘 보세요. 주봉 바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봉 바닥에서 종목을 갖고 오는데 그런데 일봉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정배열 자리에서는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캔들의 값은 775 패턴이었다는 거죠. 7호 10% 70억 거래대금 5% 이하 신용 비율. 그 종목이 눌릴 때 매수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말 하반기 주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방법과 시장을 바라보는 스토리텔링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주봉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현진 팀장님과 최성원 소장님도 함께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시장은 언제나 불안함이 있지만 이 불안함 속에서 위기보다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수익과 최고의 종목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중이었습니다. 늘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